안녕하세요. 박인규 강사입니다. 전 지금 메가MD와 MDMP에서 일반어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트 일반어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쉽고 빠르게 실력 올릴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트 수험생들한테 가장 부담되고 걱정되는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50% 이상은 일반어학을 뽑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일반어학이 제일 걱정되는 과목일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피트 일반어학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뭐 때문에 일반어학이 유독 두렵게 느껴지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쉽게 실력을 올릴 수 있을지 각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트 일반어학은요 1교시에 진행이 되죠. 객관식 25문제를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75분 동안 풀게 됩니다. 오지선다 10문제, 칠지선다 15문제입니다. 배점은 3점짜리 5개, 4점짜리 15개, 5점짜리 5개 이렇게 전체 100점 만점입니다. 출제 범위는 일반어학 기본서에 공통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줌달 일반어학이나 맥머리 일반어학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본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느 특정 책에만 나오는 특별하고 지엽적인 내용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얼마나 자잘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아느냐, 이거는 시험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피트 시험 공고에도 보면 화학 추론 영역은 이런 일반화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출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 스타일이나 난이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이런 중심 기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트는 이 자잘한 내용까지 다 알아야 고득점을 맞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대신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소한 상황에서도 기본 원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피트 일반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수학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수학은 거의가 사칙 연산이고요. 약간 어려워봤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지수 로그 정도입니다. 전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학이 발목 잡아서 일반어학을 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난이도나 수준을 보겠습니다. 피트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맞은 개수만으로 표준 점수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쉬우면은 20개 이상, 또 어려우면은 17개나 18개 정도 맞아야 상위 10% 내에 들 수 있습니다. 상위 10% 내에 들면은 상당히 잘한 거고요. 5% 내에 들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전체적인 피트 일반어학 난이도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 일반어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물은 일반어학보다 더 공부할 내용도 많고 공부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생물이 두렵고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아무래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일반어학은 시험장에서 적용하고 응용하고 계산하고 추론하고 이런 요소가 크기 때문에 더 부담이 많이 가는 과목입니다.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반어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원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하죠. 다른 과목보다 실전에서 시간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실수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과목입니다. 게다가 1교시죠. 그래서 제일 긴장이 되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복합적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해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피트 4과목 중에서 실전에서 머리를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과목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해도 어느 이상 실력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어학이 두려워지게 되는 건데요.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봐도 또 문제를 많이 풀어도 어느 이상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기존 유형의 비슷한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풀지만 새로운 문제는 접근을 못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두렵게 느껴지는 걸까?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거의 원인이 비슷합니다. 그 원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와 기본기 부족입니다. 일반화학을 공부하는 커리 초기에 기초랑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와 기본기를 튼튼히 하려면 쉬운 문제를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커리 초기에 이론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은 기초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그 이론과 개념,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커리가 진행될 때마다 마찰계 수가 점점 커지고 커리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론과 문제풀이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학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커리 초반에 너무 이론 위주로 자세하게 공부하다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동안 이론도 많이 까먹은 상태고 기초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이론 복습에 치중하다가 진도 따라가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일반화학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보자마자 뛰어드는 습관인데요. 보통 강사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제 딱 보고 한 번에 접근해서 탁 이렇게 멋있게 풀죠. 그럼 이제 와 그러면서 아 저렇게 풀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전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를 내가 저렇게 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게 잘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한 번에 잘 안 풀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한 번에 빨리 푸는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뛰어들고 한 번에 풀려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문제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런 식으로는 한 번에 잘 안 풀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풀이를 외우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새로운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 일반학 전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쉽고 빨리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학을 두려워하게 되는 방법에 반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와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정확히 많이 풀어서 기초와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론과 문제를 항상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일반학에서 이론이라는 건 대부분 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입니다. 이런 개념하고 원리는 반드시 문제를 함께 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반드시 적절한 예문에 적용해 봐야 그 단어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핵심만 담고 있는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체계적이고 일관된 풀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확 뛰어들거나 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푸는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자, 체계적인 풀이라는 게 뭐냐? 바로 Analyze, Plan, Solve입니다. Analyze란 건 뭐냐면은 문제를 딱 보고요.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주어진 단서를 찾는 거죠. 아, 어떤 단서가 어떻게 숨어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랜입니다. 아, 뭐가 주어졌고 뭘 구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풀이 경로를 짜는 거예요. 아, 이런 단서가 주어졌고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묻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경로를 풀어야 되겠다 하고 경로를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lve, 실제로 이제 식을 세워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뛰어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런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Analyze, Plan, Solve 방법으로 이제 계속 훈련을 하죠.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딱 보면은 풀이 경로가 금방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요. 새로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항상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틀이 갖춰진 후에는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푸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관되게 계속 연습을 하면 속도랑 정확성이 점점 높아지고 효율적인 풀이 경로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결국 실전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피트 일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쉽고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박인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